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주 얌전한 자세로 잠들어 있지만 그 뇌는 밤새 숨이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버릇이 참 좋다. 자는 동안 뒤척이지도 않고 똑바로 반듯하게 잔다. 가족들도 시체처럼 얌전하게 잔다 고 웃으며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얌전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밤새 괴롭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수면 문제는 시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를 크게 고는 분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이라도 해줍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숨이 막히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밤을 넘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맑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느끼시죠. 제가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술과 담배도 멀리 하셨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7시간, 8시간씩 푹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합니다. 그분은 자신 있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잘 때도 군인처럼 똑바로 잡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서 아침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랑처럼 말씀하신 그 수면 자세가 오히려 문제의 시작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주무실 때 숨소리는 어떻습니까? 코를 많이 고시나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내 말로는 아주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제 귀에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조용한 수면, 특히 70세 이후의 조용한 수면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 중 호흡 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 상당수가 본인도 가족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 장애는 반드시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이 멈췄다가 다시 이어질 때조차 소리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밤마다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심장은 쉬지 못하고 자율신경은 밤새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겉으로는 잠을 자고 있지만 몸은 전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드럽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이 질문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반듯하게 자는 습관이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꾸셔야 하는지를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잠을 바꾸는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뇌와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본인이 잠을 잘 자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깨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침까지 그대로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며 이미 몇 가지 신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 밑이 항상 푸르스름했고 아침 시간인데도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다 보면
단어가 잠시 막히는 순간도 잦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꼭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까? 운전하시거나 TV를 보실 때 눈이 저절로 감기지는 않으신가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오후만 되면 너무 졸립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가 조금 무섭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에 가까운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조용한 수면 무호흡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면 심한 코골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층에서는 코를 거의 골지 않으면서 숨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목 안쪽의 근육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젊을 때는 탄탄하던 혀와 목젖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처지게 됩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그 무게가 그대로 기도로 쏠립니다. 마치 부드러운 호스를 발로 살짝 밟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막히지는 않지만 공기는 겨우겨우 지나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뇌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뇌는 즉시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몸은 자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위기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압은 올라가고 자율신경은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규법시간 8시간을 자도 몸은 전혀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자료를 보면 수면 중 호흡 장애를 겪는 노년층은 낮 동안 심한 피로감과 졸림을 호소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같은 인지 기능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밤에 잠을 안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신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시며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숨을 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얕고 불안정하게 쉬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창문을 거의 닫아놓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답답해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조금씩 부족한 상태가 반복되면 뇌세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의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숨 쉬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자세 하나만 바꿔도 이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아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잠자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 어르신께도 저는 아주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천장을 보지 말고 옆으로 돌아 누워 주십시오. 그분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반듯하게 자왔는데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숨길이 열리면 뇌는 바로 반응합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뇌는 그제야 쉬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눕는 순간 중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혀와 목젖이 기도를 누르던 힘이 옆으로 빠집니다. 마치 눌려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훨씬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숨이 깊어지고 호흡이 안정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노령이 수면 문제에서 자세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듯한 자세에서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신 어르신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숨이 찼던 거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는 숨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안을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낮 동안 뇌는 쉼없이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면서 보이지 않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가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억도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깊은 수면이 잘 유지될수록 이 뇌청소 기능이 원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옆으로 누워 잘 때 이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르신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뇌도 밤에 청소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으면 청소를 못합니다. 반듯하게 누워 소주선 숨길이 좁아지면 뇌로 들어오는 산소도 줄어들고 청소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옆으로 누우면 숨길이 열리고 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밤마다 뇌를 쉬게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왼쪽으로 자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자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옆으로 자는 건 알겠는데 어느 쪽으로 자야 합니까?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같은 말로 대답을 시작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께도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다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십시오. 그분은 눈을 크게 뜨고 제 말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이 구조는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 속에 있던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속이 쓰리거나 아침에 목이 칼칼한 분들 중 상당수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이 위산을 아래쪽으로 잡아줍니다. 위장은 편안해지고 식도는 보호를 받습니다. 국내 소화기 관련 보고들에서도 노년층에서 왼쪽으로 누웠을 때 야간 역류 증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마다 속이 불편했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향만 바꿨다고 해서 몸이 자동으로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잘못 누우면 어깨가 눌리고 허리가 비틀리고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세를 바꿀 때는 받쳐주는 법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과 등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 높이는 어깨 두께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낮으면 어깨가 아프고 그보다 높으면 목이 불편해집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 사이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우면 다리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허리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허리가 정말 편합니다. 이제는 쿠션 없이는 잠을 못 자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슴 앞에 베개를 하나 끌어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세는 어깨를 보호해 줍니다.
팔의 무게가 분산되면서 어깨 관절이 앞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숨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몸을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겪는 걱정과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마음속에 비슷한 걱정이 생기셨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자다가 자꾸 자세가 바뀌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밤새 한 자세로만 자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에 가깝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룻밤에 20번, 30번은 자세를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밤새 어떤 자세로 있었느냐가 아니라 잠들기 시작할 때의 자세입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처음 한두 시간 동안 뇌와 몸의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들 때만이라도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다가 다시 반듯하게 누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마음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그 어르신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보면 다시 천장을 보고 있던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중요한 시간은 잘 보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호소하시는 불편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이럴 때 저는 자세보다 먼저 베개를 살펴봅니다.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대부분 베개가 낮다는 신호입니다. 머리의 무게가 그대로 어깨로 쏠린 것입니다. 베개 아래에 수건을 한두 장만 더 받쳐 보십시오. 목과 등 허리가 한 줄로 맞춰질 때까지입니다. 그 어르신도 베개 높이를 조금 조절한 뒤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왼쪽으로 자면 심장이 눌리지 않나요? 이 질문에는 꼭 차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분들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아주 강하고 유연한 기관입니다. 왼쪽으로 눕는다고 해서 심장이 눌려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혈액의 흐름은 더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엎드려 주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습관만큼은 지금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엎드린 자세는 목을 심하게 비틀고 어깨를 압박합니다. 게다가 눈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자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나는 잠을 꽤 오래 자는데도 왜 이렇게 늘 피곤할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은 충분히 자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수면의 시간보다 수면의 질을 먼저 떠올립니다. 잠은 길게 잤는데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잠이 밤새 잘게 잘려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뇌는 밤새 여러 번 깜짝깜짝 놀라며 얕은 잠으로 끌려 올라옵니다. 마치 옆방에서 누군가 계속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깨지는 않지만 깊이 잠들 수는 없습니다. 국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노년층에서 이렇게 잠이 분절되는 현상이 아주 흔하게 관찰됩니다. 특히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한 분들일수록 깊은 잠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뇌가 여러 차례 산소 부족 신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럴 때 뇌는 완전히 쉬는 대신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언제든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몸은 쉬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상태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이 회복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은 몸을 끄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숨이 자꾸 막히고 뇌가 자꾸 깨워지면 고칠 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졸리고 신문을 읽다가도 글자가 흐려집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낮에 자꾸 멍해집니다. 사람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말 속에는 큰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가볍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뇌가 나빠진 게 아니라 뇌가 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이 깊어지면 뇌는 다시 힘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숨이 편한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를 바꾸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깨진 잠이 오래 지속될 때 왜 기억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잠과 기억력의 관계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단연치매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기 전부터 표정이 굳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어르신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대답합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는 아닙니다. 특히 잠이 무너진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밤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정보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깊은 잠이 유지될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고 잠이 자꾸 깨지면 이 정리 작업은 중간중간 끊깁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들에서도 수면 장애가 있는 노년층에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한 경우 기억력과 집중력의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 뇌를 책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서류를 올려놓고 일합니다. 밤에는 그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누군가 자꾸 불을 켰다 껐다 하면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서류는 쌓이고 필요한 종이는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게 바로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태가 처음에는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도 자세를 바꾸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릅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내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초입에는 깨진 잠과 불안정한 호흡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오늘 밤에 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밤 숨이 조금 더 편해지도록 몸을 옆으로 돌려주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뇌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 모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렵고 복잡한 치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잠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은 단순히 하루를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숨이 막히고 뇌가 쉬지 못하고 있다면 몸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대신 몸을 옆으로 살짝 돌려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숨을 편하게 하고 뇌를 쉬게 합니다. 그 어르신도 처음부터 잘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어색했고 잠을 설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가벼워지고 하루가 덜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할 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사의 조언을 나눈 것이지 개별적인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잠을 한 번 더 돌아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저와 함께 자세를 바꿔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곳은 지금 몇 시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응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고 조금 더 맑은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숨이 편한 자세로 옆으로 돌아 누워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는 내 몸을 잘 돌보고 있다.